안녕하세요. 코비쌤 윈입니다. 처서가 지나니 여름의 더위도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정들었던 여름을 떠나보낸다니 아쉬움이 적지 않네요. 하지만 여름과의 이별이 가을과의 또 다른 만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가을을 맞이하며 코인 위클리 19화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가상자산 시장 주간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11.65%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더리움 가격은 15.19%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메이저 가상자산들의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지난주에 이어 공포 단계로 유지되며 44포인트에서 28포인트로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코빅거래소 가격 등락률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일 많은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은 이오스이며 전주 대비 34% 상승했습니다. 또한 금주 제일 많이 하락한 코인은 오아시스 네트워크이고 전주 대비 28.8% 하락했습니다. 순위별로 차트를 준비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위클리 탑3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불법 영업과 해킹입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에서 불법 영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국내에 사업자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한 외국거래소 16개를 특근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는데요. 국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근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노출 위험이 있으며 자금 세탁 방지 관리 및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 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FIU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미신고 사업자 접속 차단도 요청했습니다. 또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및 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게 됩니다.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탈취 사건 소식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 관련 단체들이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약 1조 3천억 원 가상자산을 훔쳤습니다. 체인얼리시스는 해킹에 취약한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라자루스 그룹과 같은 북한 정예 해킹 부대가 지난 7월까지 있었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지난해부터 지목됐던 디파이 프로토콜 내 도난 자금 증가가 주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증권사 가상자산 진출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 상반기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증권사들의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진출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것인데요.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위는 관련법을 손질해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으로 나누어진 규제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본격 추진할 예정과 함께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NHKB 신한투자증권 등이 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 및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NHKB 신한투자증권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인가 및 법인 설립 신청에 나섰다고 합니다. 미래에셋증권도 그룹 차원에서 가상자산 사업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관계사인 미래에셋 컨설팅 산하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가상자산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기관 대상 서비스 연구와 개발 인력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 사업 진출 방안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 개발과 운영,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할 인력 찾기에 나섰지만 채용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로 인해 증권사들이 가상자산과 NFT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TF입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는데요.
TF는 금융위 외에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TF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금융위는 월 1회 민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정책 방향성은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최근 가상자산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산업 활성화와 규제 강화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하루빨리 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일단 디지털 자산 관련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진행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한 주간의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는 코인위클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